신기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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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백가죽이 막 등에 붙을 것 같고, 막 배에서 쪼르륵 소리 나고, 이제 속이 비어 있는 게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꽤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공복 상태를 길게 유지를 하면서 체중도 관리를 하고 건강 상태도 좀 더 좋게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사들도 이 간헐적 단식이 치료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의사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오늘 특별히 이 주제가 되게 관심 있거든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계속 살이 쪄가지고 제가 어떤 다이어트법을 선택할까 지금 고민 중에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공복이라는 이 말이 얼마 정도 위가 비어 있어야 이제 공복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정의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복이라고 하면 이제 단순하게는 음식이 위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소화가 돼서 이제 내려가면 이제 공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위에서 내려가는 데는 보통 짧게는 한 4시간, 길게는 6시간 정도 걸리고요. 근데 이제 위에서 내려가는 게 다는 아니면 대장까지, 소장을 거쳐 대장까지 충분히 내려가는 데는 저희가 한 8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진센터 가시면 검진해 보시면 뭐 8시간은 금식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 전날 저녁까지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은 드시지 말고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단순히 이제 위가 비어있다, 장이 비어있다 여기서 그치는 건 아니고요. 의학적으로는 음식이 들어가서 흡수가 되면 당이 충분히 올라갔다가 다 이제 몸에서 소모를 하고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혈액학적으로 좀 다시 공복 상태, 정말 이제 다 에너지를 소모한 상태까지 의미하려면 충분한 시간은 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공복 혈당을 조절해서 이제 뭐 다이어트든 이제 단식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잖아요. 그 정확한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생각보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복 상태가 이제 오래 유지가 되면 들어갔던 음식이 혈당을 올려주고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그걸 이제 그냥 두지는 않고 이제 다시 소모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이제 간을 통해서 뭐 지방세포로 바꿔서 전신에 이제 쌓아놓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모가 다 되고 나서 이제 공복이 계속 유지가 되면 쓸 당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는 다시 지방세포에서 그럼 지방산이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원을 만들고 그 지방산을 소모하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간을 아주 길게 유지가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굉장히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24시간,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 24시간 중에서 한 16시간에서 18시간은 이제 속을 완전히 비우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나머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조금씩 식사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죠. 좀 유행하는 방법은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16대 8 방법이라고 해서 8시간은 먹고 16시간은 비우고 이게 이제 유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방법은 뭐 5대2 방법이라고 해서 5일은 먹고 이틀은 2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먹고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음식을 섭취하는 걸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제 길게 가져가는 분들은 뭐 3일까지도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해서 충분한 기간 이제 공복을 유지했을 때 단순히 이제 체중 감소 그리고 이제 대사 질환의 개선뿐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의사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심혈관계 질환이 호전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 치매 증상, 뭐 인지장애가 좀 좋아진다든지 뭐 천식이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자가 면역 질환이 좀 호전을 보인다든지 일부에서는 뭐 암 환자분들한테도 했을 때 그런 조금 더 개선 효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보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흔하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간헐적 단식이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 다이어트에. 그래서 뭐 조금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그 말하자면은 뭐 8대 16 하면 8시간 동안은 막 먹을 수 있다 이런 걸로 다이어트에 선풍을 일으켰던 것 같거든요. 8시간만 동안은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으면 뭐 라면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다음 안 먹을 뭐 치킨도 시켜 먹고 네. 이렇게 다 해도 되고 또 그다음에 16시간은 뭐 힘들지만 그럼 또 굶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간헐적 단식의 개념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먹는 시간에도 사실 음식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연구에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드시는 식사 총량의 한 10에서 15% 정도는 좀 칼로리를 좀 줄인 상태의 식단을 가져가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또 그 식단도 몸에 좋은 식단, 탄수화물 좀 줄이고 몸에 좋은 단백질, 쉬운 게 아니었어요. 몸에 좋은 지방 이런 거를 드시고 이제 과일 드시고 뭐 야채 드시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포함되는 게 간헐적 단식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단식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폭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유지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간헐적 단식이 이제 못하게 됐을 때 폭식하는 습관만 남을 수도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뭐 짜증도 많이 내고 신경질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잠도 못 자고 막 머리카락 빠진다 그러고 뭐 그런 부작용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헐적 단식은 그래도 밥은 좀 먹긴 먹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작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문헌들에서 이제 다루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실행적인 면에서 실행이 이게 얼마나 잘 되고 환자분들이 얼마나 수능을 하는지가 굉장히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로 환자들이 그런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짜증이 많아지고 굉장히 이제 예민해져서 그만두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지만 그래도 보통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이 지나면서 그 단식하는 습관에 익숙해지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식만 해가지고는 뭐 몸이 이제 좋아지는 거는 좀 어렵고 사실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식을 하면서 빈속에 이제 운동을 하면 뭐 이제 공복에 운동하면 더 좋고 오히려 이제 유산소 공복의 유산소 운동이 훨씬 좋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그만큼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간헐적 단식하고 사실 빈속에 공복에 운동을 하는 건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다 소모하고 지방산을 이제 태울 준비가 되어 있는 몸에 더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연구들에서도 그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공복에 운동을 한다든지 단식을 하는 중간에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는 꼭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 근력 운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만 지속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 때문에 근육도 같이 빠질 수가 있어서 충분한 근력 운동을 같이 안 가져갔을 때는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근육까지 같이 빠져서 오히려 나중에 기력이 저하가 된다든지 근육량이 너무 떨어져서 힘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수 있어서 그래도 충분한 근력 운동을 유지했을 때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중이 빠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그런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공복일 때 운동하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요? 되게 힘들어요. 아니, 전에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점심을 안 먹잖아. 내가 점심을 안 먹는데, 제가 점심 안 먹고 이제 그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3시쯤, 4시쯤 되면은 막 머리가 노래지는 것 같아. 머리가 노래지는 것 같아.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좀 폭식을 좀 하잖아요. 근데 갈 때는 되게 힘든데 막상 폭식할 때는 굉장히 몸이 가벼워.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복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는 그때까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막상 할 때는 몸이 가볍기 때문에 훨씬 편한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폭식을 하게 돼. 네, 저녁을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점심을 왜 안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점심을 안 먹은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점심을 먹게 되면 뭔가 좀 불편해요. 이제 그래서 안 먹는 건데 또 점심을 안 먹어서 운동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장님처럼 간헐적 단식을 유지를 몇 년 동안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걸 이제 그만두면 폭식하는 습관만 남고 그러면 정말 몸이 망가질 수도 있죠. 네.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점심을 먹으면 이 입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입에서 냄새가 나고 이제 환자로 오는 게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안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점심을 먹으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또 점심을 꼭 자야 돼.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점심을 안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배가 고프다는 느낌은 없어요. 점심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느낌은 없는데, 가끔 이제 그 오후 한 3, 4시쯤 되면은 조금 약간 이제 머리가 좀 어지러운 좀 핑 도는 느낌?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두통이 좀 생긴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어요. 병 원장님처럼 사실 이제 공복 시간을 언제 가져가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연구에서 더 추천하는 건 사실 해가 떠 있을 때 먹고 해가 지면 먹지 말고 이런 이제 단식 시간을 이렇게 조절하는 걸 더 추천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공복감에 대해서 조금 덜 힘들어하기도 하고 같은 시간 예를 들어서 똑같이 8시간 금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 분들하고 오후 한 10시, 11시 이후부터 저녁 7시 뭐 이때까지 이제 식사를 8시간 할 수 있게 해준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체중이었음에도 체중 변화는 이제 비슷했는데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이나 뭐 혈당 저하, 인슐린 분비량 이런 데 이제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건 아무래도 낮에 드시고 밤에는 금식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활동을 할 때 금식을 하고 있으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도 저혈당 위험이 있어서 추천드리는 방향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4시간이잖아요. 그런 이제 밥을 먹으려 8시간마다 한 번씩 먹는 게 가장 정상적으로 이제 아이디어하게 먹는 건데 아침 먹고 점심 먹으면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사이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습관 때문에 배가 고파가지고 먹는 거지 실제로 내가 영양소가 부족해서 먹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문에 보면 점심이란 없었어요. 점심이란 얘기가. 근데 점심을 먹기 시작한 건 이제 양반들이 이제 돈 많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점심을 먹었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점심이란 게 원래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내가 찾아본 바에 형 그래. 아니 그리고 아예 할 바에는 제 점심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아침 많이 먹고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침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점심 굶고 저녁 조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점심을 많이 먹는 거는 이럴 때 밥 많이 먹으면 졸려서 일 못해요. 점심 조금 먹겠습니다. 당연히 세 끼를 다 드시는 것보다는 2끼를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침을 먹고 말씀하셨듯이 한 4시간 정도, 5시간 때 점심을 먹고 그럼 사실 충분히 공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식사가 들어가고 또 충분히 공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게 되면 사실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소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아침을 맞게 되고 어떻게 보면 공복인 상태가 없는 생활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제 간헐적 단식이 중요하다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그런 공복 상태가 그런 세포들이 다음 음식이 들어올 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혈당, 지방산을 이제 많이 쓰는 거를 떠나서 그냥 면역력을 좀 올려놓고 또 다음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분해할지 그런 스트레스를 완전히 이제 죽여놓은 상태에서 다음 음식을 또 소화를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질환들에 다 좀 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단식이라고 하는 거지 공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영양소가 들어왔으면 그걸 다 써버렸으면은 영양소지만 다 쓰지 않고 남으면은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성인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복을 일으켜서 그 쓰지 않은 영양소를 다 써서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 거죠. 네. 그러면 정말 모르는 거 많이 이제 배웠고요. 아주 궁금하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다음번에 또 좋은 얘기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